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강의는요, 염버핏님의 직장인을 위한 머니 파이프라인 만들기인데요, 전체 강의 중에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요, 재테크 마인드 30대 순자산 20억 달성 비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염버핏님께서 30대 순자산 20억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직장인들이 어떤 수입이 있을까요? 대체로 딱 하나밖에 없죠. 매달 나오는 월급. 그런데 만약에 자이든 타이든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매달 나오는 월급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 달만 끝이게 돼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 우리는 다양한 수입원이 나오는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염버핏님은 어떻게 30대에 순자산 30억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재테크 마인드와 기본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하는 정보, 이런 투자하는 기법,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자에 대한 그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순자산 20억을 달성하면서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은퇴 준비는 되셨나요?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현재 20대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30대는 결혼, 육아 비용으로 많은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40대인데 자녀 교육비라든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퇴직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때는 건강 악화나 노후 준비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40대이고 저도 20대 후반 때부터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저도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좀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퇴직과 관련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이렇게 좀 밝은 분이 있고 이제 좀 어두운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안 좋게 나가는 분들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분들은 과연 준비가 되셔서 나가는 걸까? 그리고 저분들은 과연 나가서 뭐 어떤 일을 하실까? 뭐 이런 연령대도 다양하고, 뭐 그렇게 최근에는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은행권가 같은 경우에는 그 희망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꾸준히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랜 B가 있으신가요? 라고 해서 회사에서 퇴직을 하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당연히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저는 퇴직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회사 생활을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 할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 이제 한 15년 이상 하다 보니까 자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충족은 됐지만 현금 흐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그렇게 고정적인 현금 흐름은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플랜 B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산이 있는지, 아니면 현금 흐름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직할 기술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되고, 특히 40대, 50대가 넘어가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자산이든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뒤 누가 더 부자로 살까라고 보면, 저도 한때는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클럽에 가서 놀거나 이렇게 영화를 집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외제차를 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는 직장인 투자자가 되고 나서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미국 주식에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을 사고, 그리고 블로그, 유튜브나 이렇게 소비적인 활동보다 생산적인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그 자산을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저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순자산 20억을 달성하면서 제가 느꼈던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게는 저는 이제 재테크하는 동반자가 있었고, 그리고 결핍의 힘, 그리고 제가 항상 퇴직에 대한 그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나이에 재테크를 했다는 게 가장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산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가감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고, 꾸준히 투자 시장에 참여하면서, 물론 시장의 이런 상승 흐름을 잘 탔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순자산 20억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저 아내는 그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동반자입니다. 저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렇게 뭔가 자료를 만드는 것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아내는 증권사 출신의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세금이나 계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육아나 이런 지출 관리, 그리고 독서와 신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강의 자료나 이 블로그를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전에 강의를 많이 해봤을 때 이렇게 부부가 동시에 이렇게 재테크를 같이 하면서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재테크를 이렇게 같이 제 아내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이렇게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같이 뭔가 큰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제가 실수를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결핍의 힘이라고 해서, 저는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저는 전문대졸 출신의 이렇게 그 공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항상 제가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서울대라든지 되게 좋은 학교를 많이 나왔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렇게 오래 회사 생활을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결핍의 힘, 제가 위기의식을 통해 가지고 빠른 나이에 재테크를 시작하고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많은 자산을 모은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라고 해서 저하고 아내가 결혼을 하면서 처음으로 목표에 대한 그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13년도 말에 결혼을 했을 때 저희 집 냉장고에 붙여놨던 것인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진급, 그리고 내 집 마련, 그리고 아들 출산, 그리고 여행이나 10억 모으기에 대해서 현재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목표가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듯이, 목표는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자주 그것을 리마인드 해주면서 되새김질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기록은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월급 이외에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자산 관리하는 이 파일 이름이 엔돌핀입니다. 저는 자산 관리를 하면서 제 자산과 제 자본, 부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제가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월급이나 주식, 컨텐츠 등으로 통해 가지고 제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종목 관리라든지 시세 관리, 그리고 투자할 종목들이나 그런 배당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과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런 내가 얼마만큼 지금 투자로 벌어들이는지,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미국 주식 자본금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의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퇴직하기 전 약 10년 이후까지도 퇴직금 증가율이나 미국 주식 자본금 증가 예상치, 그리고 월별로 제가 투자한 아파트들의 그런 호재나,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선 후보의 정책에 따라서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이 엑셀을 통해서 관리하면서 계획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시세 차익과
그리고 배당금으로 수익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전세자금 인상분이나 부동산을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익, 그리고 강의나 SNS 소득, 그리고 올해 이제 도서 출판까지도 도전을 하면서 머니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하기 위한 그 노력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감한 대출은 저도 젊은 나이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대출 활용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래서 대출이라고 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저는 대출이라고 하면 부자가 되는 이런 레버리지 쪽으로 생각을 했고, 하지만 연봉 이상의 이런 대출을 받는 것은 이렇게 조심하면서 투자할 때도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만 투자를 했고, 대출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신용불량자나 파산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거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돈에 대한 이 대출 그리고 투자 자금에 대해서 크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부자에 대한 그 그릇이 많이 넓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도 주식 투자할 때 대출도 많이 했지만, 부동산 투자할 때 우리는 그 전체 현금을 주고 다 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대출을 제가 처음에 샀을 때 했던 그 금액보다 지금 약 4년 이상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그 시세는 상승하고 전세 가격도 상승하고, 그러면서 전세금이 인상이 되면서 투자금에 대해서는 해소하고, 그리고 대출도 이제 점점 이제 소득이나 급여가 제가 증가하고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그 부담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적정한 대출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24시간 일하는 저희 돈으로 이렇게 자산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워런 버핏의 그 명언을 보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평생 일을 해야 한다는 그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에서 지금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국내 주식, 이렇게 미국 주식, 그리고 주말이나 이렇게 평일 저녁에는 예전에 블로그나 이렇게 강의를 통해 가지고 수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 주식 투자를 하면 망한다, 위험하다, 도박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제일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 우량주 위주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고, 처음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제가 연봉보다 더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그 재테크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성공했던 그 힘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까지도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그 글로벌 시장에서 양적 완화라든지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현재도 부동산에 대해서 상승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미국 주식의 우량 주식들도 꾸준히 상승이 해서 자산 가치는 많이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 거의 현금 보유는 거의 하지 않았고, 돈이 있으면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한 것에 대출을 갚거나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저는 시장에 참여했을 뿐인데, 이렇게 부동산 상승과 주식에 대한 그 시세 상승을 인해 가지고 제가 젊은 나이에 그래도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돈이 되는 취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독서, 건강관리, 그리고 돈에 대한 그 꾸준한 관심, 그리고 저는 주변에서 많은 지인분들을 만나면 가장 추천하는 게 블로그를 해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대졸 출신에서 이제 대기업에서 항상 그 막내 일을 하고 그냥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부터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도 제가 역량이 성장되고 이렇게 발전하고,
그 보고서를 만들고 기획하고 그 발표를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블로그와 유튜브를 수익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고 주변에 좋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부자가 되는 취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네이버 블로그를 제가 19년도부터 37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제가 1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강의도 하게 되고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되고 그리고 꾸준히 이제 머니 파이프라인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꾸준한 글쓰기 그리고 PPT나 엑셀에 대한 그런 활용 능력 그리고 제가 예전에 디자인도 잠깐 업무를 조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결합해서 제가 구독자가 늘어나거나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뭔가 월급 위에 돈을 벌 때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컨텐츠를 기반으로 강의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책 출판도 하고 싶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드포스트는 지금 현재 저희 애드포스트도 있고 저희 아내도 별도로 그 블로그를 같이 운영하면서 서로 누가 더 애드포스트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지 경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같이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이번 달만 해도 한 달에 약 3만 원 이상 이렇게 벌써 수익이 났고 지금 이번 달에 아내하고 같이 블로그를 하면서 그래도 이런 월 3만 원이나 이렇게 점차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 정도 들어오면은 그래도 저녁에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같이 맛있는 식사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좋은 취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강사 활동도 시작을 했고 처음에 아내하고 같이 공동으로 강의도 하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 강의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저 혼자 1대1 강의를 40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저희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닷컴스쿨이라는 곳에서 특강을 이렇게 경험도 해보면서 약 170명 가까이 되는 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제가 떨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고 말하는 능력도 많이 좀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제 19가 발생을 하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마트 이런 강사도 지원해보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면 많이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이제 게임이나 영화 보고 하는 게 좋았고 게임을 할 때 레벨업하고 하는 이런 게 좋았다면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강사도 하고 이렇게 돈도 벌고 하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재밌고 이런 것들이 저를 그 작은 이런 활동이지만 저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그 행운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타노스의 인피니티 스톤으로 부자가 되는 6가지 스톤을 한번 이미지화 해봤는데요. 그래서 리얼리티 스톤은 현장 실전 투자. 그러니까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신문을 많이 보더라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코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더라도 투자를 해보는 것이 적은 금액으로 조금씩 투자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 스톤, 투자 영역에 대해서 다양화해서 이렇게 아파트 투자도 해보고 뭐 다른 작은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주식 투자나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뭐 ETF 다 투자도 조금씩 해보면서 이게 그렇게 리스크하다, 뭐 그 투자를 하면 뭐 손해를 본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투자를 다양화해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인드스톤, 부자가 되기 위한 그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워스톤은 이제 돈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연예인분들을 보면은 신문에서 뭐 건물을 팔아가지고 뭐 1년 만에 몇십억 시세 차익이 남겼다라는 것처럼 연예인분들도 돈을 많이 벌지만 이렇게
대출,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톤은 시간인데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는 없고 그 어떠한 좋은 주식도 이렇게 1년 만에 그렇게 크게 급등하는 것은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점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돈을 잃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소울스톤은 저는 투자에 대한 그 원칙이나 기준을 정해서 너무 한 번에 한 종목에 큰 금액을 투자를 하거나 뭔가 기업의 트렌드나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악재들이 발생을 했을 때 투자 자금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그 기준이 결국은 부자가 되는 6가지 스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의 그릇은 이제 어느 정도 꾸준히 투자를 많이 해보고 그런 경험과 그런 공부,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이 뒷받침됐을 때 돈의 그릇은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투자금은 제가 20대 때는 5천만 원 정도일 때는 그 매우 이제 불안불안하고 이제 간장중지만한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투자금이나 이제 대출이 많이 받더라도 그렇게 불안하거나 뭐 그런 건 없듯이, 일단은 시간과 그 경험 그리고 공부가 돼야지만 그 투자에 대한 돈에 대한 그릇이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버피님의 강의 잘 보셨나요? 네, 이분의 전체 강의는 아래 댓글로 링크 달아 놓았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30억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잉클에서는요, 40, 50대 중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걱정이 있다면 잉클에 오셔서 검색해 보십시오. 만약에 없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걱정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꼭 배달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